지난 시간에 조금 헷갈림을 많이 유발을 했던 로그의 이제 성질과 밑변환 공식, 그 밖에 그 여러 가지 로그와 관련된 처음 배우는 식들 때문에 좀 혼란스러웠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정리하고 계속 문제를 진행해 나가볼게요. 음. 앞으로 좀 전체적인 커리큘럼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진도를 기본 문제로 나가고 그리고 이제 저기 대단원이 한두 개 끝날 때마다 이제 연습 문제를 문제풀이를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일단 마플 교과서 내에서 일단 확실하게 이해를 한 다음에요. 어, 아마 두 번째 문제집은 한 번 정도는 조금 더 시너지를 잡아서 시너지에서 이제 엄청 단순한 문제는 건너뛰고 쌍중요나 이제 그 터프 문제 그리고 그런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정도로 시너지를 본 다음에 본격적으로 어려운 걸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는 건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좀 빨리 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학기가 시작할 때쯤에는 저기 일품이나 저기 그런 어느 정도 난이도 있는 문제집으로 세 번째 3회독이 시작할 수 있는 거를 최소한의 목표로 잡고 해볼게요. 음. 로그는 이 거듭 제곱 표현식에서 지수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나온 녀석으로서 그러니까 x가 주인공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가 3승이 되려면 8인데, 그러니까 2가 8이 되기 위해서는 3승을 해야 된다. 그 변역이 아주 중요한데, 음, 저렇게 밑이 1이 아니어야 되는 이유는 상수 함수하고 구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함수로 정의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1이 아니어야 됐고 1보다 커야 되는 이유는 우리 지수를 이제 실수 전체로 확장시키고 싶을 때 양수 조건이 이제 필요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양수가 미친 이상 진수는 절대로 이제 음수가 될 수 없었었죠. 그래서 어떤 수든 1이 되기 위해서는 저 변형 내에서 빵승을 해야 됐었고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1승을 하면 됐었고 이게 이제 많이들 헷갈려 하는 건데 진수끼리의 곱셈이 바로 로그 값끼리의 덧셈. 그러니까 이 로그 값이 바로 지수에 해당하는 애들이라서 지수의 덧셈은 여기 진수에 있는 녀석들이 그 원래 거듭제곱 표현식에 해당하는 애들이어서 저렇게 됐던 거고요. 나누기의 경우는 뺄셈이 되겠고 이 m의 거듭제곱 같은 경우에 n에다가 m을 넣어주면은 똑같은 모양이 되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식이 저기 밑변환 공식이었죠. 바로 이 녀석인데 오늘 풀 문제에서 이 성질이 너무너무 많이 쓰여요. 그래서 오늘 진도의 문제를 풀면서 밑변환 공식이 정말 엄청 많이 쓰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자, 이런 식으로 밑이 A고 진수가 B인 녀석이 있었을 때 이걸 제3자인 그 밑인 C를 빌려와서 이렇게 밑을 분모의 진수로 진수를 분자의 진수로 바꿀 수 있는 이런 식 얘를 거꾸로 이렇게 합칠 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밑이 10인 경우를 우리가 이제 뒤에서 상용 로그로 배우게 될 텐데 밑이 10인 경우에는 이렇게 밑을 생략해서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걸 표현이 간결하니까 이렇게 많이 쪼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B에다가 C를 대입하면 알 수 있는 것처럼 B에다가 C를 대입하게 될 경우 로그 A의 C는 로그 C의 A분의 1. 그러니까 이처럼 밑과 진수가 자리를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 로그 값을 역수를 취하게 되면. 이 두 가지 형태의 밑변환 공식이 있었습니다. 그거랑 한 가지 더 이런 식으로 지수가 어떤 로그 값 형태인 경우 그 지수의 진수가 밑과 자리가 바뀌어도 동치가 성립한다. 저건 양변을 로그 취해 보시면 금방 증명이 되는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거듭 제곱에 관해서도
진수의 거듭 제곱이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그 밑변환 공식을 적용하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밑에 그 지수는 아래 분모로 갈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밑변환 공식으로 확인을 했었죠. 네. 자, 이제 적용되는 거 문제를 풀어볼게요. 4번인가까지 하고 끝났던 것 같은데. 4번 할 차례겠죠? 자, 이 4번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냐면은, 이거 그 거듭제곱 지수 파트에서 풀었던 건데, 여기 또 나왔네? 네. 그래서 이거를 두 가지 방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지수 법칙을 이용한 방법으로는, 자, 27은 3의 3승이니까 x분의 3승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81은 3의 4승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 이 지수끼리의 뺄셈이 되기 위해서 아래식을 나누는 걸 생각해 보면 여기는 9가 되겠고요. 여기는 3에 이걸 그냥 네모라고 할게요. 네모가 되겠죠. 네모 값이 2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거를 이제 로그를 이용해서 풀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양변에 내가 x를 캐치하는 게 목적이니까 로그 45를 취해 볼게요. 그러면은 얘는 로그 45에 27 이렇게 될 겁니다. y를 취해야 되니까 y는 그 로그 5에 8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러면은 이걸 각각 여기다 대입해 줘요. 자, 그러면 분모로 들어가니까 밑변환 공식을 써주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3 곱하기 로그 27에 45. 그다음에 마이너스 4 곱하기 로그 81에 5 이렇게 되겠죠.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얘 다 3의 거듭제곱이니까 요거 3의 3승이니까 3분의 1로 나와서 얘랑 지워지고요. 3의 4승이니까 4분의 1로 나와서 얘랑 다 지워지게 되면은 로그 3의 진수간의 나눗셈이니까 9가 돼서 2가 나오는 거. 이렇게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 저 이거 헷갈린데요? 이게 좀 익숙하긴 하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자, 2번 역시 로그를 이용해서만 해볼게요. 로그라는 언어 자체가 지금 좀 낯선 상태라는 점. 자, x를 뽑아내기 위해서 로그 4의 12 이렇게 써줘 볼 거고요. y를 뽑아내기 위해서 로그 9의 12 이렇게 뽑아내 볼게요. 근데 분모에 있죠? 그러면은 밑변환 공식으로 2 곱하기 로그 12의 4 이해되실까요? 네. 그 다음에 얘는 1에다가 로그 12의 9 이해되실 거라 믿습니다. 9의 12의 9. 12의 9. 이렇게 말이죠. 자, 그렇게 되면은 로그 12에 16 곱하기 9니까 4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게 되고요. 요거 12죠. 답이 2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문제였습니다. 아래 문제도 같이 한번 살펴보면 포인트가 그거예요. 내가 이제 여기다 x에다 대입을 해야 되니까 x를 뽑기 위해서 각각 저걸 취하는 거. 발전 문제를 한번 봐보도록 해보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구해야 되는 값을 한번 먼저 봐보시겠어요? a제곱 빼기 b제곱이니까 이거 뭔가 합차 공식 냄새가 나잖아요. a 플러스 b를 뽑아내야 돼요. a 플러스 b를 뽑기 위해서 오른쪽에다 예쁘게 씁시다. a 플러스 b를 뽑아내기 위해서 양변에다가 로그 3을 취할게요. 이렇게 되시겠죠? a 마이너스 b를 뽑기 위해서 양변에다가 로그 2를 취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십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 곱한 모양이 필요해요. 그래서 곱해줄게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얘네 둘의 곱셈이 되겠는데요. 자, 로그 3의 4의 4 곱하기 로그 2의 5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게 이제 3의 거듭제곱을 한 요 값을 구해야 되는 그 문제잖아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막히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럴 게 없으신 게 지금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눈에서 레이저를 뿜으셔갖고 얘만 지져버리시면 됩니다. 자, 잘 보세요. 이 녀석은 이제 그게 사용됩니다. 밑과 지수의 그 진수하고 자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 근데 얘는 얘가 있잖아요. 막 이렇게 의문이 드실 텐데. 자, 잘 보세요. 얘를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로그 2의 5에
로그 3의 4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근데 이것보다는 그 반대인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로그 3의 4의 그거의 추가 거듭제곱인 2의 5다. 됐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여기 안에서 먼저 쇼부를 쳐줄게요. 3하고 4가 바뀌어서 얘가 4가 되죠. 그러면 얘 4하고 5하고 바뀌어서 5의 제곱이 되니까 답이 25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더 어려운 방법, 객관적으로 어려운 방법인지 아니면 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더 어려워서 안 쓰려고 하는 것인지는 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형 2x2로 가볼게요. 유형 하나만 더 해보고 제가 풀 시간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볼게요. 자, 그래서 아까 예고한 것처럼 밑변환 공식의 활용이 많이 쓰이게 됩니다. 네, 밑변환 공식을 이용한 활용인데요. 이렇게 A, B, C가 참 복잡하게 생기고 로그까지 달려있는 저런 관계식을 형성하는 A, B, C가 삼각형을 이룬대요. 무슨 삼각형인지 맞추래요. 딱 봐서는 직관적으로 참 와닿지가 않는 문제의 어떤 발문이죠. 근데 저 밑변환 공식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식의 변형을 트라이 해볼 수 있을까요? 막 양변에다 뭘 곱해도 되고 나눠도 되는데 얘로 양변을 나눠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세요. 제로 나누게 되면은 얘하고 얘는 똑같으니까 약분이 되죠. 그냥 백문의 불여경 써볼게요. 양변으로 저 하얀색 밑줄로 나눠주시게 되면요.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요거 분의 1,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얘하고 얘가 똑같으니까 로그 b-c의 a분의 1이 2다 이런 식이 나오게 돼요. 혹시 보이실까요? 밑변환 공식으로 지금 밑이 같아야 뭔가 이렇게 그게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되게 생겼어요. 로그 a의 b 플러스 c로 바뀌게 되고요. 로그 a의 b-c로 바뀌게 됩니다. 네, 이해하기 어렵지 않겠죠? 로그 a의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되게 될 거고요. 로그 간의 덧셈은 원래 거듭제곱 표현식 간의 곱셈이니까요. 걔가 2니까 따라서 이거 반식의 논리 써주시게 되면은 a의 제곱은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돼서 b를 빗변으로 하는 마주보는 b를 직각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생각하실 때 항상 염두를 해두셔야 되는 게 여기서는 문제에서 그거 알아서 잘 시켜줬는데 밑하고 진수 조건 놓치지 마세요. 자, a는 0보다 커야 되고 b-c, 그러니까 b가 c보다 커야 되고 b-c가 절대 1이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그 조건을 여기서 다 깔아줬죠? 네, 다 깔아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변환 공식으로 또 한 가지 밑변환 공식으로 밑과 진수가 바뀔 거기 때문에 a도 이제 1이 안 된다는 이 조건이 추가가 됩니다. 만약에 진수가 1이 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얘를 밑변환 공식 쓰는 거는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분모가 0으로 가잖아요. 네. 그거는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항상 그게 마지막 발목을 잡거든요. 로그의 진수 조건, 그 밑 조건은 항상 신경을 써야 됩니다. 항상. 예,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아래 문제까지 봐드리고 85번까지 봐보고 한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거 하나까지만 잠깐 봐주세요. 85번을 보면은 우리가 어디서 이제 봤던 것과 비슷한 도형이 주어지고서 로그 값을 보라고 하고 있어요. 자, 우리 바로 내가 설명하려는 그 예전에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은 내각의 이등분선이라는 건데요. 이 기하와 관련된 문제는 이제 고교 정규 과정에서 절대 설명을 다시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책에서 안 나와요. 근데 모의고사나 그런 데서 이제 그걸 써야만 문제가 푸는 답이 나와서 그래서 이제 막 고3들이 막 한장을 합니다. 중학교 때 거 막 특강 좀 열어달라 막 이런 분위기도 말할 정도로 내가 외곽의 이등분선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약간 1분 정도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삼각형이 이렇게 한쪽 변의 연장선을 그은 그런 외곽이 있을 수 있고요. 얘를 조금 더 눕히면은 이렇게 자, 이렇게 노란색으로 연결된 외곽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내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등분하는 선을 그어 볼게요. 꼭지점을 A, B, C라고 했을 때 이등분선이 만나는 그 점을 D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얘네들 사이에 이제 이런 식의 성립이 됩니다. 우리 편의상 예명을 붙여줄게요. 얘를 시작점이라고 하고요. 얘를 그 이등분선의 그 도착점이라고 할게요. 그럼 잘 보세요.
얘는 이제 들러리 1, 들러리 2예요. 그러면 시작점에서 들러리 1 대 시작점에서 들러리 2의 비율은 그 도착점에서 들러리 1, 도착점에서 들러리 2. 자, 요겁니다. 여기서는 선생님 이거는 저 잘 아는데 이렇게까지 설명 안 해주셔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외곽은 좀 헷갈려 하거든요. 외곽 이등분선을 이렇게 그어주시게 되어갖고 여기가 무슨 점이 되겠어요? 도착점인 D-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파란색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시작점에서 들러리 1, 시작점에서 들러리 2, 도착점에서 들러리 1, 도착점에서 들러리 2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막 이렇게 돼 이렇게 되니까 잘 기억을 못 하시는데 이렇게 시작점에서 드원 들투, 도착점에서 드원 들투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은 잘 기억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비례식이 성립이 된다라는 거고 비례식이 성립이 된다라는 거고 어, BD의 길이가 로그 A의 A분의 B래요. 그 다음에 CD의 길이가 로그 C분의 그 B래요. 근데 이렇게가 2대 3이니까 C 드런 C 들투 2대 3이니까 도 드런 도 들투 2대 3이겠죠? 그래서 2분의 3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선생님 근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구해요?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잘 보세요. 어떻게 되면 얘를 B가 진수가 똑같네요. 진수가 똑같은 건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밑으로 보내는 기술이 있죠. 얘를 어떻게 보내는 게 키포인트냐면은 야, 너 밑변환 공식으로 올라와. 이렇게. 너 밑변환 공식으로 내려와. 이렇게 하면 어떤가요? 똑같은 밑이 생기게 됐죠. 밑변환 공식의 두 번째를 사용하게 했던 거고요. 얘를 한 번 더 사용하게 되면은 하나로 합쳐져라. 이렇게 되죠. 이게 2분의 3이라는 겁니다. 네. 요거 이용하시면은 잘 보시면 C의 A가 2분의 3이죠? 얘는 몇일까요? 3분의 2겠죠. 바뀌었으니까.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밑변환 공식의 활용이 저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 정황입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일단 답을 좀 6번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은 우리 근과 계수의 관계가 이용이 되는 게 확인이 되시겠죠? 자, 근과 계수의 관계. 자, 두 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일 거고요. 알파 베타가 이제 2인데요. 그러면은 우리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a는 그 6의 제곱 마이너스 4니까 32라는 거는 굳이 자세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네, 이렇게 되겠고 뒤에 가려진 거 있나? 자, 저거를 구하여라. 네, a가 30인데 자, 로그 여기 32로 똑같고 밑이 똑같으니까 진수간의 곱셈 2의 10승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32가 2의 5승이죠? 2의 거듭 제곱에 굉장히 익숙해져야 됩니다. 2의 7승 128 딱 나오셔야 되고 네, 이게 이제 엄청 익숙해져야 돼요. 이거 5가 분모로 나가고 10이 분자로 나가면 요건 1이니까 답이 2가 나오는 네, 요런 엔딩이 되겠습니다. 네, 요거 1번이었고요. 네, 2번 해볼게요. 자, 2번은 이제 두 근이 저렇게 로그 형태래요. 그래서 로그 2의 a 더하기 로그 2의 b가 하고 로그 2의 a 곱하기 로그 2의 b가 2인 이런 조건인 상황이에요. 자, 요 값을 구하여라. 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밑변환으로 잘 찢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하라고 하는 그 구땡을 여기다가 표현을 해볼게요. 로그 2의 a 분의 로그 2의 b. 자, 이렇게 찢으셔야 되겠죠. 더하기 로그 2의 b 분의 로그 2의 a로 찢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안 보인다고요? 그러면 이거 라지 x, 라지 y, 라지 x, 라지 y라고 쓰시면은 그 xy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 구하는 게 이제 구해야 되는 구땡이고요. x 더하기 y가 4고 xy가 2면 어때요? 조금 더 잘 보이시겠죠? 16에서 4를 빼면 12가 나오겠고요. 여기가 2니까 답이 6이 나오는 겁니다. 네, 이런 문제고요. 그래서 곱셈 공식의 변형과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로그로 표현한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역시 발전 문제를 한번 같이 봐볼게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 중에 두 근의 차를 또 많이들 많이 까먹으시는데, 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식에 부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잖아요. 부분의 곱은 a분의 c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를 계산해 주시면 그게 a 제곱분의 이제 b 제곱에서 이제 여기 마이너스 4인데 자, a로 통분을 해주시면은 a 제곱을 통분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럼 걔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잖아요. 두 중에서 알파를 큰 놈이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다 양변에다가 루트를 씌우시면은 얘는 이렇게 지워주겠고 이렇게 나오겠죠. 벌써 증명이 끝난 건데요. 자, 이 b제곱 마이너스 4ac 어디서 많이 본 건가요? 판별식 D 아닌가요? 그 다음에 여기 a는 제곱이랑 루트랑 만나서 절대값 a가 되잖아요. 이게 바로 두 분의 차에 대한 근과 계수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거 잘 알아주셔야 돼요. 내가 이거 어떻게든 막 드립 쳐보려고 생각해봤는데 잘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루트 D 절대값 A 뭐 이렇게 드립이 생각이 안 나서 그래서 지금 베타가 더 큰데 베타 빼기 두 분의 차가 적어놨으니까 참고로 저 안에 D 들어간다고 해서 4분의 D 그거 쓰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25 마이너스 20 하면은 여기 루트 5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루트 5가 바로 A입니다. 공식이 잘 숙지가 되셨으면 이렇게 A가 바로 나와요. 신기하게도. 자, 그러면 위치 루트 5로 동일하고, 자, 이거 좀 번거롭겠지만 곱한 거 전개를 해보실까요? 3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그 다음에, 어디 보자. 알파 베타, 9알파 베타, 10알파 베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저기 19를 나눈 19분의 1. 자, 이런 상황인 거 파악이 되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게 자명하잖아요. 이렇게. 알파 플러스 베타는 5가 나오고 알파 베타는 5가 나오니까 제곱합은 몇이 나오겠어요? 25에서 마이너스 10을 하는 거니까 15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45가 나오겠고요. 여기 50이 나왔고 95가 나오는데요. 놀랍게도 95는 19하고 약분이 됩니다. 5가 되죠. 5. 그래서 저 결과가 이렇게 약분이 돼요. 답이 2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와 로그의 이제 성질, 로그끼리의 덧셈은 진수끼리의 곱셈, 오로지 이것만 성립이 되죠. 네, 그거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부분의 차를 애들이 많이 까먹었을까봐 발전을 붙여줬나 봐요. 이것도 유형 하나만 더 보고 볼게요. 이제부터는 이제 활용입니다. 실생활 활용. 그러니까 실생활 활용은 아무래도 네, 좀 고급 용어가 나오니까 그런 것만 당황하지 않으시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뭐 여기 무슨 뭐 몰롱도가 무슨 말인지 이런 거는 1도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문제, 이 활용 문제를 이해할 때 중요한 점은 그 어떤 거를 정의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풍차를 돌리면 풍차의 회전수, 그러니까 풍차로 인해서 생산되는 전기의 양, 그 어떤 거를 어떤 문자에 배치시켰는지 그것만 잘 보면 아무런 걱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요소가 몰롱도라고 하는 실제 화학 기호도 이렇게 되는데 몰롱도와 pH 이렇게 두 가지 데이트예요. pH가 2.3인 오렌지 주스가 3.4인 포도 주스. 그러니까 오렌지 주스는 2.3, 그다음에 로그 2.3이고 그 녀석에 대한 거 그냥 대입해 갖고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쓰세요. 여기다가 이제 뭐 오렌지 주스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포도 주스는 pH가 3.4고 그냥 pH 자리에다가 얌전하게 대입한 것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로그 자, 수소이온 농도 포도 주스 포 이렇게 쓸게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 포도 주스의 수소이온은 저기 오렌지 주스는 포도 주스의 몇 배인지를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럼 저 말은 오렌지를 포도로 나눠야 되나요? 포도를 오렌지로 나눠야 되나요? 자, 문제 다시 발문. 이게 한국말 시험이에요. 자, 저기 오렌지 주스는 포도 주스의 몇 배인가를 물어봤어요. 자, 내가 100만 원이 있는데 상현이가 10만 원이 있어. 그러면 내 돈이 상현이의 몇 배야? 10배지. 그러니까 저기 뭐야? 내 돈이 몇 배인가를 물어봤잖아. 그게 분자로 가죠. 누구를 기준으로? 상현이가 가진 돈을 기준으로.
그 기준에 분모로 가잖아. 자, 오렌지 주스의 가 몇 배야? 누구를 기준으로? 포도를 기준으로. 자, 이렇게 나오는 거, 잘 생각해보세요. 이거 은근히 헷갈리거든요. 자, 그러면은 포도가 분모로 가야 되니까 얘가 플러스로 바뀌어야 되겠죠. 로그의 성질상.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누구를 뺐냐 그것만 주시면 돼요. 이거 빼면 1.1이 나오죠? 빼면은 로그 저기 플러스로 바뀌어서 H4 표시가 개똑같네. H5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이거 시계 논리가 됐네. 좌우변이 바뀌어서 10의 1.1승이 정답입니다. 10의 1.1승 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활용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활용에서 등장하는 그 용어가 어떤 문자로 정의되어 있는지 그 값이 몇인지 이것만 집중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발전 문제도 봐도 똑같습니다. 자, 누에나막 안고 페로몬. 그래서 t가 시간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집중할 거 t가 시간이고요. 뭐 페로몬을 분비할 건데 거리가 x고요. 그래서 x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그 농도가 y예요. 이렇게 세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조건이 주어집니다. 페로몬을 분비하고 1초가 지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t가 1인 상황이고 그 다음에 거리가 x가 2인 상황일 때 그때 y가 a라는 이러한 수소성 페어가 되겠습니다. 요것만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물어본 게 뭐냐? 분비한 후 4초가 지났을 때 t가 4일 때 거리가 d인 곳에서 그 y가 2분의 a래요. 2분의 a래요. 그때 이 d는 무엇일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렇게 간추려질 수가 있어요. 대입해 주시죠. 저 수식에다가. y가 a니까 그냥 얌전하게 대입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라지 몰라요. 어떻게 해요? 그냥 냅두시면 돼요. 모르는 걸 어떻게 하겠니? t가 1이니까 여기 0이 돼서 사라지겠죠? 그 다음에 t가 1이고 마이너스 x가 2니까 마이너스 4k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어디 보자. 로그 2분의 a 그 다음에 여기 a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저기 안 사라져요. t가 4니까 2분의 1이 올라주면은 그거 여기다 쓸게요. 마이너스 로그 2 요거 이해되실까요? 4를 여기다 대입한 겁니다. 그 다음에 t가 4니까 x가 d니까 자, 마이너스 4분의 d 제곱 k 이렇게 되겠죠. x에다가 d 대입했고 t에다가 4 대입했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다 끝났죠. 지금 내가 원하는 게 d예요. 근데 좀 불안한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죠. 이렇게 빼줘야 돼요. a가 사라지기 때문에요. 요게 역수되면서 a도 사라지기 때문에. 근데 그럼 k 안 사라지잖아요. 쉽게 봐야 돼요. 만약에 진짜 안 사라지면 못 구하는 거예요. 요거 이제 a분의 2니까 로그 2가 남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a는 사라지겠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4k에 플러스 4분의 d 제곱 k인데 어머나 이렇게 지워지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얘네 둘이 같은 거니까 k가 양의 상수니까 약분이 가능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4를 넘겨주면 플러스 4는 4분의 d 제곱이다. 따라서 d는 4. 보통 거리는 양수만 취하니까 그래서 거리가 4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뒤에 부호도 잘 보셔야 되고 네, 거리가 양수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가장 주 업무가 이렇게 얌전하게 잘 대입해 주는 거. 그러니까 너무 저걸 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 해보시죠. 사용로가 아무래도 좀 중요한 내용이 많아서요. 이거는 전 페이지랑 좀 성격이 비슷해요. 그래서 상용 로그는 그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구분하고 그 상용 로그는 그래서 제가 지금 기출 다른 거 분석을 한 결과 보통은 우리 10진법이니까 이제 저기 미치 11때 상용 로그 쓰잖아요. 막 3진법일 때, 5진법일 때 뭐 소수가 뭐 몇 자리냐 이렇게 문제가 변형해서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무조건 십진법이 나올 거라 기대를 이제 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다른 진법이 선생님 잘 안 나올 텐데 왜 굳이 하나요? 그러니까 상용 로그에 대한 좀 본질적인 그런 의미를 좀 이해하기 이제 좋은 과정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자, 보시죠. 실생활 활용 문제고요. 이번에는 이제 윗 유형과 다른 점은 얘는 이제 상수를 구한다는 거. 똑같이 실생활 활용은 공통점인데 얘는 이제 상수를 구하는 그런 과정이 네, 있습니다. 자, 질량이 A고요. 염료 농도가 C고요. 흡착량이 B예요. 키워드 흡착, 흡착량. 그래서 요거는 자세히 안 들여다 보셔도 돼요. 그래서 질량, 이런 표 그리면 좋겠다. 질량, 그 다음에 농도, 흡착. 이렇게 세 개의 요소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질량이 10g인 녀석이 농도가 8%인데 4% 흡착됐대요. 자, A, B, C입니다. 이렇게. 아니. A, C, B입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걸 그대로 대입해 보죠. A분의 B 뭔가요? 10분의 4죠? 그래서 로그 4 빼기 1입니다. 자, 마이너스 1 있고요. 그 다음에 C가 플러스 K 로그 8이잖아요. 자, 이거 지워지죠? 로그 8로 나눠주시면 따라서 K는 자, 로그 8의 4인데 얘는 2의 3승, 얘는 2의 2승이니까 3분의 2 이해가시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K 갖고 있어요. 오케이, 1번 complete. 한숨 쉬시고 그 다음에 2번 20g의 활성탄이 27%로 담가놨을 때 흡착되는 염료 B의 질량을 구하여라. 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돼요. 자, 참고로 요게 B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20분의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K가 3분의 2였죠? 자, 로그 X. 요거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C가 농도, 요거 27이요. 네. 27. 자, 요 녀석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로그의 계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딱 로그로 합친 다음에 로그를 같이 떼버리면 되잖아요. 마이너스 1 로그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 네, 이거 올려주시면 되죠? 모든 상수는 로그로 표현할 수 있어요. 모든 로그를 상수로 표현할 수는 없는데 모든 상수는 로그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자, 루트 7을 루트가 없는 깔끔한 숫자로 표현하는 게 사실상 완전히는 불가능하죠. 근데 그 어떠한 숫자도 완벽하게 루트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우리 수의 변역에서 자, 우리가 정수밖에 몰랐는데 유리수가 등장했어요. 모든 자연수는 분수로도 표현이 가능하죠. 근데 분수는 굳이 자연수로 만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장하는 뉴 페이스는 새롭게 등장하는 그 수의 변역으로 기존의 것들을 표현하는 게 다 가능해요. 그것처럼 로그라는 녀석도 일종의 거의 대부분 이제 무리수의 변역이 들어가는 애들이 많은데 이게 이제 미체 거듭 제곱이 아니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녀석은 로그로 표현하는 게 가능해요. 이게 로그 10분의 1이니까 자, 이거 3분의 2승 올려주시면은 9죠? 자, 그 10분의 9 로그 0.9 그러니까 10분의 9인 거 이거 되실까요? 네. 그래서 이 양변에다가 20을 곱해주시면은 x는 18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요거 정리하기 전에 단원 종합 문제는 다 그러니까 푸시는 그 과정에 따라서 만약에 노말까지 쓱쓱 다 잘 푸신다 그러면 뭐 노말까지 한 번에 묶어서 쫙 정리해 보고요. 터프는 잘 못 풀었다 그러면 터프도 막 그 정리 주간을 잡아서 3x3 이런 식으로 진행 나갔거든요. 소화하시는 그 온도에 따라서 이것과 관련된 문제를 푸시기 전에 상용 로그에 대한 좀 인트로를 끊어볼까 하는데 자, 상용 로그의 말뜻을 알아볼까요? 용은 사용하다 할 때 용자죠. 상은 이제 통상적일 때 상자거든요. 가장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로그라는 뜻이에요. 인간은 십진법을 사용하고 있죠. 십진법이 뭐냐면은 진이 이제 전진하다 할 때 그 진짜거든요. 그 전진하다. 10이 되면 다음 자리로 전진한다는 뜻이에요. 1, 2, 3, 4, 5, 6, 7, 8, 9. 10이 되는 순간
다음 자리로 숫자를 1로 쓰니까 그 십진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는 이진법을 사용하잖아요. 왜냐하면 컴퓨터의 그 비트를 닫는 하나가 이제 0하고 1밖에 못 닫기 때문에 이진법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이제 익숙해져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572라는 숫자를 내가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요거를 자 3.572 곱하기 10의 3승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굳이 이런 짓거리를 왜 하세요? 얘가 더 예쁘게 생겼는데? 라고 물으신다면 바로 로그 값에 핑계를 나는 될 수밖에 없어요. 로그 값에 핑계를 댈 수밖에 없고. 자, 그렇다면 우리 좀 깊은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로그라는 거는 왜 괜히 개발을 해버려서 우리를 복잡하게 하는 걸까요? 이 수학자들은 그 누구보다 잔머리가 좋은 사람들이거든? 자, 이거 다 의미 있는 썰이니까요. 들으셔도 좋습니다. 로그,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안 나오고 이제 전자공학에서 나오는 그 엔지니어링에서 나오는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게 있어요.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로그의 효용성은요, 내가 막 복잡한 거듭 제곱을 계산해야 되는 이 피로들을 이렇게 곱셈으로 전환시켜주는 효용성이 있어요. 실제로 이 상용 로그에서 이러한 어떤 효용성을 되게 충분히 맛볼 예정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렇게 막 생색을 낼 거거든요. 편하지, 편하지. 편해? 막 이렇게. 우리 이제 수투관 미분을 배우거든요. 그 미분을 되게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건 미분 3번씩 하고 2번씩 하고, 고교 과정에서는 수학 2에서는 미분 한 개가 끝이지만 라플라스 변환도 그 미분의 횟수를 곱하기 연산으로 바꾸는 그런 전환 계산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그 계산적인 이득을 챙긴 다음에 라플라스 인버스 트랜스폼으로 이렇게 원래 이렇게 돌아오는 것처럼 로그도 로그로 편하게 계산한 다음에 마지막에 로그를 떼서 그 원래 숫자로 돌아오는 요렇게, 원래 숫자의 계산을 누가 시켰어요? 근데 이게 막 지수가 난잡하게 돼 있는 계산이야? 그렇게 계산하기 싫어? 로그를 취해서 로그로 계산을 다 끝낸 다음에 로그가 없는 형태로 돌아오는 이런 과정들이 있을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있을 거고. 자, 그래서 다시 이 얘기로 돌아오시면, 자, 우리가 357이가 그렇게 다루기 힘든 숫자는 아니지만 357에다가 이렇게 상용 로그를 취해 보면은 어떤 그 값이 나오게 되는데, 그 값을 우리는 크게 정수부와 소수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구분을 하자면요. 자, 그 밑이 10인데 10의 거듭 제곱이 아니니까 얘는 기본적으로는 무리수가 나오게 됩니다. 비순환 소수가 나오게 돼요. 비순환 소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왜 이런 무의미한 업무들을 왜 만들어 놨냐? 이 정수부가 그러니까 소수부는 여기 있는 숫자 배열의 성격을, 배열의 일종의 암호화처럼 그 배열의 어떤 특수성을 띠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수부가 똑같으면은 정수부만 다르면은 같은 계열의 10의 거듭제곱 숫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35.7이라는 숫자와 357.2라는 숫자는 이제 숫자의 배열이 똑같잖아요. 근데 자릿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소수부가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소수부는 숫자의 배열의 종류를 결정되는 그러한 성격을 띠게 되고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정수부는 이제 그 숫자가 몇 자리 숫자인지 그 자릿수에 대한 정보를 줘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소위 0의 개수를 알려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로그가 가진 그 값의 성격들을 우리가 파악함으로써 그 로그 값으로 계산을 쉽게 하는 그 이득을 챙긴 다음에 다시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되찾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큰 빅픽처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좀 내용이 복잡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표현에 익숙해질 건데, 이 표현에. 이 표현의 포인트는 여기 있는 녀석이 K라고 한다면 그 K가 1하고 10 사이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제 내가 만약에 얘를 로그를 취했을 때, 이제 로그를 진짜 취해볼게요. 로그를 취했을 때 요거를 이제 로그의 성질을 이용하게 되면 3 더하기 로그 3.572가 돼서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 범위에다가 양 끝에다가 로그를 취하면 0부터 1까지죠? 그쵸? 네. 이렇게, 그 0 같을 수가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소수의 범위에 해당이 되잖아요. 1보다 작은. 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럼 3의 이제 의미 부여를 해볼까요? 3은 최고짜리 숫자를 제외한 얘네들을 그냥 편의상 0은 아니지만 0의 개수라고 할게요. 0의 개수가 3개니까 실제로는 4 자릿수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로그표를 참고해 보시면은 이 값이 막 0.9 이렇게 나간 어떤 숫자 코드가 있을 거예요. 무리수가 있을 건데 그 숫자 배열이랑 똑같은 녀석이면 그 누구라도 357에다가 10을 몇 번이건 곱하거나 나눈 같은 계통의 숫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우리만의 코드라는 거예요. 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조금 더 본질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게 1하고 10 사이죠? 10진법에서 썼기 때문에 10의 빵승부터 1승까지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이거를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어요. 10진법이 아니라 7진법으로 썼을 때 7진법으로 나타냈을 때 이 숫자에 예를 들어서 몇 자릿수 숫자이겠는가 그런 식의 이제 물음이 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잠깐 우리 만들어 주더라. 네, 그렇게